대형 사업장이 밀집한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두 곳에서 잇따라 불이 나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서부 경남을 찾아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 균형 발전과 분권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면허와 무보험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낼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진정세를 보이며 달걀이 대량 출하돼 고공행진을 보이던 달걀값도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두 곳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들 위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거센 바람을 타고 바로 옆 공장까지 뒤덮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한 도금 공장에서 오늘 낮 12시 반쯤 불이 났습니다. 불은 도금용 용수를 덮이는 히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식사 마치고 오는데 공장 안에서 불이 번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공장이 판넬이 전부 다 샌드위치 판넬이라서 그쪽에 막 그런 데서 불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불이 난 곳은 근처에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공단 지역입니다. 근처 공장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방차 29대와 소방관 13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이 불은 작업장과 원자재 등을 태워 1억 7천만 원가량의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공장들이 1m 간격으로 붙어 있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공장 안까지 제가 불이 번져가지고 일단 저희 관리자들이 위에서 여기 소화전으로 불을 끄고 그러면 요 밑에서 일단은 불을 갖다가 안 번지게 하기 위해서 불을 계속 끄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올 때까지. 30분쯤 뒤에는 1km가량 떨어진 스티로폼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직원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서부 경남을 찾았습니다. 문 전 대표는 정권 교체로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 균형 발전과 분권 정책을 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튿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전국 순회 첫 시작점으로 참여정부의 결실인 진주 혁신도시를 찾았습니다. 문 전 대표는 공공기관 이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과 민간기업, 가족까지 머무르는 3만 8천여 명 규모의 혁신도시 시즌2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에서 만들어지는 대단지 클러스터가 그 지역 내의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거점이 되고 기반이 되는 경남 지역 대학생들과도 소통했습니다. 숫자도 조절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 같은 것. 아직도 우리나라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잖아요. 이런 것을 오히려 1인당 담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죠. 문 전 대표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늘리고 지방대 출신의 선입견을 없애는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해읍 전통시장 상인들도 만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약속하는 등 서부 경남의 민생을 챙기며 대세론을 굳히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문 전 대표에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도 오는 5일 경남을 방문하는 등 급변하는 정치 지형 속에서 경남 민심을 잡으려는 대선 주자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최근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는 외국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피해 보상도 어렵습니다. 이래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편도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역주행하던 차량과 정면 충돌한 겁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역주행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 외국인이었습니다. 사고 후에 바로 그 혈액을 채취해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결과는 0.199% 그 만취 상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다른 차량이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무면허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교통사범은 경남에서만 1,10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무면허였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과 거주 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차량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 면허 시험에서는 외국어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면허 취득이 어렵다 보니 외국인 무면허 운전자가 많은 겁니다. 한국어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는 외국인의 경우가 아닌 분 경우에는 자국어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국어로 시험 볼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무면허 외국인 차량은 만여 대.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전국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헌혈 참여자가 10대, 20대다 보니 해마다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는 겨울철이면 혈액 부족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손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 헌혈 차량이 대학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방학이다 보니 헌혈차에 오르는 사람은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왕래가 있는 도서관 앞에 자리를 잡아 몇 명이라도 헌혈자를 확보했습니다. 도서관에 공부하러 왔는데 헌혈차가 보여가지고 그래서 헌혈을 이제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헌혈이 줄면서 최근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적정 보유량은 닷새치지만 보유량은 4일분으로 혈액 수급 위기 첫 단계인 관심 단계입니다. 특히 O형은 2.81분, A형은 3.91분 뿐입니다. 응급사항의 대처가 힘들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같이 감소가 시작됐을 때는 혈액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지난해 헌혈자의 73%는 16살에서 29살. 특히 겨울철에 10대, 20대 헌혈 참여자가 줄면서 적정 보유량을 밑도는 날이 많습니다. 군부대 겨울훈련과 학교 방학으로 집단 헌혈이 줄면서 혈액 부족이 반복됩니다. 지난해 말 유행한 독감도 헌혈 감소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나눔의 실천인 헌혈.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 동참이 필요할 때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한때 30개들이 한 판에 10,000원 이상까지 치솟았던 달걀값이 최근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진정세로 돌아서면서 달걀이 대량 출하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말이면 달걀값이 최대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30개들이 달걀을 하루에 20판씩 쓰는 대형 제과점입니다. 지난달 30개 한 판에 최고 9,500원에 공급되던 달걀 도매 가격이 이달 들어 7,500원, 20%나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조금 내려서 조금은 났는데 여기까지는 안 되죠. 더 내려야 되죠. 경남의 대형 할인점들도 속속 달걀값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원의 한 할인점은 30개들이 일반 달걀값을 9,500원에서 하루 새 8,900원으로 6% 정도 내렸고 15개들이 왕라는 6,000원에서 5,800원으로 10개들이는 4,000원에서 3,850원으로 3% 안팎씩 내렸습니다. 약간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비싸죠. 그래도 여전히 비싸긴 비싸고. AI가 진정세로 돌아선 뒤 산란딱 집산지인 양산에서 최근 달걀 460여만 개가 출하되면서 달걀값이 내리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주말이면 달걀값이 지금보다 최대 10%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소비가 되는 시점에서 한 주말에는 지금 판매가에서 5%에서 10% 정도 할인된 금액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신선 달걀 31만 7천여 개가 부산항에 도착해 경남 지역의 달걀값 안정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의령군 지부 회원 200만 원, 경남도청 회계과 직원 여러분이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해시 대동면 노인회 이상조 회장과 회원 85만 원, 김해시 칠산 서부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 50만 원, 김해시 오성인세 김윤동님 30만 원, 김해시 화목 3통 경로당에서 2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합천터널 가인다방에서 차민영님 53만 3,150원, 진해문화원 벗소리 합창단 20만 원, 창녕군 고안면 고암교회 50만 원, 고안면 이장협의회 회원 여러분이 3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해 말 경남 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남 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8천여 가구로 1년 전 3,400여 가구보다 2.3배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5만 6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여 가구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창원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 파산과 회생 업무 처리와 관련한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는 파산이나 회생과 관련한 제도와 서류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법원은 신용회복위의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해 파산과 회생을 빨리 처리합니다. 법원은 이번 협약으로 채무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투명성을 높여 법조 브로커 등의 개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 본청 건물 부근의 제2청사를 소통관이라고 이름을 짓고 박종훈 교육감과 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했습니다. 제2청사는 8층 건물의 연면적 5,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과학직업과 등 3개 부서와 대입정보센터와 경남진로교육센터 등 지원시설이 들어섭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민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밀양 주민 윤모 씨 등 9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1년, 집행유예 1년에서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 백모 씨 등 6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송전탑 반대위는 유감이라며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 통합수질연구센터가 오늘 칠서정수장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시는 그동안 수질검사기관으로 마산 칠서정수장과 진해 석동정수장이 공인기관으로 지정돼 수질검사 업무 등을 해왔지만 이번에 센터를 통합해 운영합니다. 창원시 통합수질연구센터는 원수 수질 정밀 분석과 녹조 발생 대책 마련, 정수 처리 공정에 대한 개선 방안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경남 지역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이 나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어린이집 43곳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30%인 13곳에서 실내 공기 중에 세균인 총 부유 세균이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